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가 고공행진이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번엔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많이 시청한 영화 1위에 올랐는데요. 현재 추세라면 영화 말고도 시리즈 부문 1등을 지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시청 수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플릭스가 생겨난 이래 영화, 드라마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많이 본 콘텐츠 자리에 K-팝 데몬 헌터스가 오르게 되는 건데요. 보도에 서영석 기자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많이 본 영화로 등극했습니다. 공개 10주 차에도 넷플릭스 재생 순위 1위를 차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한 주만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맞먹는 2,540만 회가 추가 재생됐고 10주간 누적은 2억 3,600만 회로 집계됐습니다. 재생 시간으로 치면 3억 9,330만 시간, 4만 4천 년이란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넷플릭스의 시청 지표는 공개 후 91일간 집계하는데 아직 3주가 더 남은 만큼 현재 추세라면 영화 말고도 시리즈 부문 1등을 지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2억 6,520만 시청수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플릭스가 생겨난 이래 영화, 드라마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많이 본 콘텐츠 자리에 K-팝 데몬 헌터스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말엔 북미에서 관객들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싱얼롱 형식으로 극장에 잠시 걸렸는데 단 이틀의 특별 상영으로 박스오피스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상영관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OST 골든을 따라 부르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추가 상영을 요구하는 소리가 국경을 넘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제 이 영화를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영화로 받아들이실까. 근데 그런 인정을 진짜 받은 것 같고 해서 너무 기쁘고요. 미국 빌보드에서도 골든이 1위를 탈환한 상황. 국경을 넘어 안방에서 극장에서 이어폰에서 혼문 완성을 위한 노랫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 울산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돈을 가로챈 일당 3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인끼리 수법을 공유했는데요. 교통량이 많은 회전 교차로 등에서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허위 진료를 받고 퇴원을 미루기까지 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전동근 기자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초록불을 받고 돌던 흰색 차량이 오른쪽 출구로 빠지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몇 달 뒤 같은 장소에선 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차량 앞으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며 가볍게 충돌합니다. 겉으로는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같지만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서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충돌한 보험 사기단의 범행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울산 공업탑 로터리 등지에서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29번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가벼운 접촉 사고임에도 허위 진료를 받아 약 2억 1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 3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지역 선후배나 친구 등 서로 가까운 사이로 얽혀 있었는데 시작은 20대 남성 A씨가 지인들을 부추겨 범행에 가담시키면서부터입니다. 경찰은 2023년 10월 보험사로부터 A씨가 공업탑 로터리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SNS로 공범을 모집해 운전자와 탑승자를 바꿔가며 사고를 내 돈을 챙긴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0월 20건의 범행에 가담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또 외진 곳에서 미리 짜고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거나 실제로는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퇴원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계속 합의금을 불리기 위해서 퇴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편취를 했고요. 미선 수리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를 하지 않은 채 또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계속 미선 수선금을 편취를 한다든지. 이후 A씨에게서 수법을 배운 또 다른 20대 B씨가 별도의 지인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이어가면서 추가 공범 16명까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종료된 사건 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전동은입니다.
두 달 전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 등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학교장이 소위 입시 카르텔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도 드러났는데요. 고희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여고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목숨을 잃었는데 3명 모두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 한국무용과에 다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 3명이 동시에 사망한 이례적인 사건에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A 학교장의 이른바 입시 카르텔 개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레슨이 적발된 사실과 학교장은 이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무용과를 간섭한다며 반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강사들은 학교장의 주도로 매년 반복적으로 채용된 인물들로 이 과정에서 학교는 교장 측과 반대측으로 양분됐고 양측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무용과 학생들은 교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수업에 제대로 임하지 못했다는 것도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무용과 재학생 중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 당시 부장교사였던 A 교장에게 포옹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A 교장은 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콩쿠르 참가비를 특정 학원이 안정적으로 벌 수 있도록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하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A 교장의 이권 개입과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한편 학교 법인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상황까지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의 범행이 선처를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39살 양광준. 조사 결과 내연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결혼해 가정이 있었던 양 씨와 달리 피해자는 미혼이었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광준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양 씨의 범행이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유리한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양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상황까지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의 합의 시도는 불발됐고 5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했으나 죗값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130여 차례나 반성문을 내고 법정에 설 때마다 눈물을 흘린 양광준. 대법원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외교 시험대로 꼽혔던 한미 정상회담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돌발 변수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구축에 성공했다는 점에서인데요. 무엇보다 북미 대화 재개에 판을 깔고 동맹 건재를 확인했다는 점이 성과로 꼽힙니다. 다만 안보와 통상 현안의 디테일을 숙제로 남겨둔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백악관 내부 장식 칭찬으로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 운을 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대로 집무실을 황금색으로 꾸민 점을 치켜 세워 시작부터 점수를 딴 겁니다.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품격이 아주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인 피스메이커를 결정구로 날려 남북미 대화 재개에 판을 깔았습니다. 새롭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져서 거래의 기술을 탐독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꼼꼼히 계획한 맞춤형 칭찬들입니다. 황금색을 좋아한다는 개인적 취향은 물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한다는 정치적 야심도 계산에 넣은 겁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볼 것을 제안한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한 업적 달성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파고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 앞서 일본부터 들른 이례적 선택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참고할 팁을 전수받은 것은 물론 미국이 바라는 대로 한일 협력부터 다지는 모습을 보여 미 행정부 일각의 우려를 덜어냈다는 점에서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매우 우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17년 만에 정상회담 결과 공동문서를 채택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공동 합의문과 같은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점이 옥의 T로 지적됩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비롯한 관세 협상 세부 논의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력, 주한미군 유연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트럼프 행정부가 미뤄둔 청구서를 나중에 내밀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